안녕하세요. 엉클즈의 돈돈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국내 경제 뉴스들을 조금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사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세계 경제 뉴스 하나 볼까요? IMF 집계 세계 집값 상승률 한국은 63개국 중 37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값에 대한 통계입니다. 워낙 주거비용이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건데요. 12일 국제통화기금 IMF 통계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세계 실질 주택가격 지수가 167로 해당 지수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20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이제 167로 됐다는 건데, 물론 계속 상승된 건 아니겠죠. 2000년 2분기를 100으로 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63개국의 집값을 단순 비교했는데 분기마다 산출하고 있는 지수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죠. 2008년 1분기 160까지 상승했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세계 금융위기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11년 4분기에 2012년 3분기까지 한 2, 3년 동안 144까지 한 10%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2017년 2분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한 겁니다. 최근에 집값 상승은 무엇보다도 각국의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과 그 다음에 돈을 푸는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오른 거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작년 7월 말 10여 년 만에 첫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만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계속 세 차례 금리를 낮췄고,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제 사실상 제로로 만드는 바람에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이 이렇게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돈을 풀면서 유동성이 풍부해가지고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 가격까지 같이 동반 상승을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냐, 국가별로 보면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63개국 중 45개국의 집값이 오른 가운데 한국 집값 상승률은 1.1%로 중간보다 낮은 37위를 기록했는데요. 많이 오른 나라는 필리핀, 포르투갈, 리비아 그래가지고 두 자리사 상승률을 보였고, 떨어진 나라들도 있습니다. 일본, 이탈리아, 영국, 홍콩 이런 나라들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는데, IMF가 제시한 이런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낮은 이유는 좀 우리나라 현재 집값 가파른 상승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게 평균 통계가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많이 올랐는데 빌라, 단독 이런 걸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하고 전국 통계하고 이런 차이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느끼는 통계하고 IMF가 발표한 통계하고의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세계적인 주택가격 변화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년부터 쭉 오르다가 2008년 금융위기 맞으면서 2010년 전후해 가지고 떨어졌다가 다시 또 2020년까지 지금 계속 오른 것,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은 세계 경기 변화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주택가격, 좀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통계의 착시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모든 주택가격하고의 차이, 그 다음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전국 평균과의 어떤 갭,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느낌하고는 비현실적이다. 그 다음에 이런 이유는 거시경제적으로 초저금리 시대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를 비롯해 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돈을 막 푸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런 몇 가지를 보면서 좀 세계 경제의 흐름과 주택 가격,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만 하시라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자, 두 번째는
국내 경제 뉴스예요. 내년 예산 7, 8%대 늘린 550조 안팎 관측. 코로나 확장 재정.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9일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한 7, 8% 정도 늘린 550조 안팎의 그 예산으로 될 확장 재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방향성을 그리는 것이지 뭐 11월 정기국회나 뭐 이런 데 또 이제 가봐야 되는 거지만요. 확장 기조를 이어간다.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한 경기 회복을 돕고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한국판 뉴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재정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 재정을 목표로 삼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확장적 재정을 이끌어 간다는 말은 뭐 그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가는 것까지도 무시하고 무작정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7, 8% 선으로 늘린다는 건데 그런데 이 7, 8% 정도 늘린다면 올해 그 본 예산이 512조에다가 코로나19 포함해가지고 추가 경정 예산안이 3차례 있었는데 다 포함하면 546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546조보다 약간 윗도는 본 예산의 7, 8% 정도 증가하는 거니까 550조 정도의 예산을 예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의 그 부분은요, 그 이전에 계속 그 예산의 증가 속도가 높았거든요. 높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굉장히 낮은 정도의 예산은 증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0% 9%대의 그 경기가 안 좋았던 그런 시대에 비하면은 코로나를 대비하면 조금 그 예산 수립이 좀 안정돼 가는 기조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국가 부채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정도 선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부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보면 2019년도에는 9.5%, 2020년도에는 9.1%였다면 2021년도에 7, 8%는 뭐 정상화 모드 진입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 방향의 논란이 뭐 국가 부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감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일하거나 축소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뭐 그 복지 부분도 그렇고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뭐 일자리 실업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을 좀 해결하려다 보면은 확장 재정으로는 가는데 그게 두 자리 숫자냐 한 자리 숫자냐 이런 논란에 있어서 한 자리 숫자라는 것은 받아들일 만한 정도의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예산의 규모를 고민할 때 정상화 가는 초입 단계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더 확장돼서 이게 또 추경으로 어떻게 또 내년도에는 번질지 모르지만 그 정부의 재정적인 기본 방향이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그 정도 선에 그 확장 재정으로 나라 살림이 꾸며질 거다. 이렇게 인식할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방향을 좀 가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엉클조의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궁금하신 경제금융용어, 뉴스 내용, 금융상품 등 여러분의 돈과 관련된 고민 보내주시면 댓글로 주시면 제가 고민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사연 기다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